예,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꼽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벌써 다음 달입니다.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3시대 단일화 경선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꺾었습니다. 토론이라는 게 특별하게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분들의 현명한 판단이 있으실 겁니다. 안 후보께서도 열심히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조금 더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함께 야권이 서울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1라운드에선 이겼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국민의힘 후보 선출 즉시 만나겠다고 하는데 앞서 저희가 속보로 만나봤다시피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는 누가 얼마나 이겼는지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은 누가 얼마나 이겼는지는 밝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상상을 해보면 좀 많은 표차가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실 이제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선거에 이제 도전하는 것이고, 안철수 대표는 지난 정치 입문한 지가 이미 10년이 넘었고, 또 대선 후보까지 했던 분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금태섭 전 의원은 큰 상대를 만나서 한번 겨뤄본다는 측면에서는 본인이 아마 정치적으로 보면 큰 수확을 얻었을 것이고요. 안철수 대표도 사실은 국민의힘의 결과만 기다리기보다는 금태섭 후보와의 어떤 경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중도층, 제3의 영역에서 어떤 이 논쟁점을 만들었다는 데서 아마 성공적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당초 기대했던 만큼 어떤 이게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어쨌거나 안철수 대표도 그냥 기다리는 것보다는 뭔가 일은 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아마 플러스가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과의 어떤 단일화 과정이 이제 녹록지 않은 것이고, 또 하나 보여준 건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이제 두 차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그동안 예전보다는 지난 대선보다는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평가는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전히 구체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 토론의 어떤 면에서 아직도 부족하다는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앞으로 개선을 해서 실제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되면 그 후보와 어떤 경쟁 속에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오늘 이제 박영선 후보가 결정이 됐지만 박영선 후보요, 굉장히 달변입니다. 예. 또 장관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나 구체성이 뛰어나요. 과연 이런 것들을 상대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앞으로 이 숙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에게 이제 2라운드는 보수 단일화 승부만 남았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안 대표의 오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를 통해서 이번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지난 잘못된 10년간의 서울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야권이 책임을 맡아서 혁신적인 서울시정을 보여줘야만 야권에 대한 신뢰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만하게 서로 여러 생각이 다른 지지층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과정을 치르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정차장, 저희가 대진표를 한번 그래픽으로 만들어봤는데 오늘 오전에 안철수 대표가 1라운드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떤 단일 후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보수 단일화 결정전이 열리는데 3일 뒤에 결정이 되는 거면 생각보다 지금 이 보수 단일화를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4월 7일 보궐선거까지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네요. 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 결정은 이틀 뒤에 이루어집니다. 예. 내일과 모레 3월 2일과 3월 3일간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3월 4일에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보름 정도의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3월 19일 날 본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만 단일화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예. 그 기간 동안 아마 이 양당 후보 간의 TV 토론이라든지 아니면 후보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룰에 대한 어떤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서울 시민들이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이 승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라운드는 안철수 후보가 올랐지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누가 과연 이 후보가 되고 안철수 후보와의 이 단일 후보 경선에서 또 누가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뭐 본 경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앞으로도 넘어야 될 산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사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그 1라운드 이제 보수 단일화의 파트너가 됐지만 1라운드 이기고 근데 김종인 대표와의 관계는 그리 좋지 않은 건 뭐 사실 뭐 잘 알려진 사실임에도 오늘 좀 의미심장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얘기가 있는 게 안철수 측이 안 받을 룰을 추진하지 말라. 뭔가 김종인 대표 측, 김종인 비대위원장 측이 안철수 대표를 좀 껴안는 듯한 행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동네에 무슨 뭐 저 반장 선거도 아니고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입니다. 대선에 준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한 10년 남짓 정치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은 뭐 정치를 정말 오래 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고수 중에 고수죠. 정치 9단, 10단을 보시는 분인데 어떤 개인적인 안철수 대표와의 개인적인 뭐 어떤 인연 또는 악연, 개인적인 호불호 그걸 내세워서 전체 선거판을 망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김종인 위원장과 안철수 대표 사이에 개인적인 어떤 인연과 악연이 있고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싫어하는지는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야권이 힘을 하나로 모아서 다 함께 이 선거를 잘 치러 나갈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가장 큰 산이 남은 거죠. 단일화가 누가 되든 국민의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든 안철수 대표가 되든 어쨌든 양측의 지지자를 온전히 한 그릇에 담아서 본선을 치러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상대가 안 받을 게 뻔한 룰을 굳이 고집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저건 안철수 대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절대 받지 않을 거. 그걸 강요해서는 단일화가 아름답게 될 수는 없겠죠. 알겠습니다. 이 발언, 그러니까 안철수 측이 안 받을 룰 추진하지 말라. 뭐 미묘한 표나 뭐 김태현 변호사님 일단 뭐 당연한 룰에 대한 뭐 해석이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공식적으로 취재진 앞에선 제3지대 후보가 보수 단일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을 갖다가 서울시 유권자들이 평가를 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이 어느 정당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이지 제3지대의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반드시 단일화를 이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이 정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하는 국민들의 뜻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러면서도 안철수 측이 받아들일 룰, 안 받아들일 룰 추진하지 말라라는 얘기와는 좀 반대로 제3지대 어떤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다. 물론 뭐 원론적이고 당연한 얘기긴 한데 실제로 지금 그 조표는 안철수 대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말이 정말 가능성이 있을지 아닐지 뭐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 정당 후보가 최종 후보가 돼야 된다. 저는 뭐 정당 정치적 측면에서 본다면 맞는 말이에요, 원론적으로. 그리고 그것이 정당 정치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길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사실 선거라는 것이 그냥 여론으로만 치르는 게 아니거든요. 당 조직이 작동을 해야만 사실 그 바닥에서부터 이제 민심이 형성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지금 제3지대와 국민의힘당의 이 단일화가 구성이 되는 장면에서 100% 여론조사로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때 유권자들, 특히나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냐면 야권을 지지하는 분들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통해서 후보를 지지할까라고 한다면 본선 경쟁력이에요. 근데 본선 경쟁력은 지금 국민의힘당 후보보다는 지금 제3지대 후보로 나온 안철수 대표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사실 야권이 이번에 서울시장에서 이기기를 바라는 이런 장면이라면 진영 대 진영의 어떤 대결 구도로 간다면 사실은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하는 그런 정당의 후보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것이 안 될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원장 의원님, 네. 김종인 위원장의 바람과는 일단 수치는 조금 다른데 안철수 대표가 24.7%로 나경원 후보, 오세훈 후보보다는 일단 적합도에서는 좀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여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혼자 했을 때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됐을 경우에 지금 나경원, 오세훈, 조은희
이 오신환 이 4명의 표를 다 합쳤을 경우에 이게 누구한테 가느냐. 이게 이제 사실은 그렇죠. 관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 어떤 이 1위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다는 느낌들이 솔직히 있어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여론조사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를 두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 간에 굉장히 어떤 이 삽바 싸움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제가 옛날 기억나는 게 2002년도에 노무현 정몽준 그때 단일화를 할 때 그때 2단계, 그러니까 설문을 2단계로 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선호도를 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회창 후보를 지지한다는 사람을 다 빼버렸습니다. 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적합하냐 이걸 이제 물었거든요.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에는 적합도, 선호도, 그다음에 지지도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의 어떤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 이제 그랬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지도에서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 당세가 강할 경우에는 실제로 뒤집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만큼 이제 국민들한테 이 야권 특히 지지자들한테 자신을 어필하느냐, 자신을 알려주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앞으로도 주목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 보면 결과를 예측할 수는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부분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자욱 차장 네. 지금 4일에 국민의힘 4명 후보 가운데 1명이 확정이 돼서 안철수 대표와 이제 보수 단일화를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 측과 안철수 대표 측이 조금 얘기가 나오는 게 만약에 여론조사 질문도 누구를 서울시장으로 선호하는지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지 않냐. 그러면 민주당 후보와 상대할 경우 누가 더 경쟁력 있는지 이 질문과 여론조사 방식도 좀 만약에 삿바싸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두 가지 적합도냐 경쟁력 조사 방식을 정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에서는 1대1 가상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높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의 누구랑 붙어서도 특히 이제 오늘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만 박영선 후보와 1대1로 붙었을 때도 이기는 후보는 지금까지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력 조사를 하게 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좀 유리하다 이런 인식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누구를 서울시장 후보로 선호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정당 소속 그 국민의힘 그 당원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소속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합도 조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하고 이 가상 대결처럼 경쟁력을 조사하게 되면 안철수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삽바 싸움이 굉장히 좀 치열할 거고요. 예. 앞서 얘기한 대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경쟁력 조사 방식을 강요하지 마라. 당신에게만 유리하고 국민의힘 이 후보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방식을 고수하지 마라. 이런 언급을 애둘러서 반대로 안철수에게 불리한 룰을 고집하지 마라. 이렇게 먼저 이 밑자락을 깐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 달 앞으로 나갔으니까 이제 정말 기싸움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김 변호사님. 근데 저 이 발언이요. 물론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해명을 하긴 했지만 보궐선거 전에 내가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이 묘한 발언이 꽤 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좀 나왔었거든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걸 노리고 정치 고수 중에 고수인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 던진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시면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배수진이 쳤다는 의지 표현일 뿐이다. 저도 저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금 당대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철수 대표보다는 당내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서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이끄는 거 그걸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수진에 칠 수밖에 없는 건데 다만 예를 들어서 저 보궐전에서 사라지는 게 나 안철수 대표가 단일 후보다 나 이제 안 하고 그만 집에 갈 거야 라는 의지를 저는 가지고 있다 생각하지도 않고 그건 정치 아마추어들이 하는 일이지 저런 정치 고수가 그리고 어쨌든 정권교체의 야권 입장에서 정권교체 시작점이 되는 이 중요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단일화 협상에서 졌다고 해서 당대표가 나 이제 안 하고 집에 갈래 라고 만약에 한다면 글쎄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를 할지 모르겠으나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미래는 이제 없는 거로 봐두거든요. 만약에 진짜 그런 행보를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저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한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 오늘 동아일보 보도처럼 그냥 반드시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야 된다는 저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 정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야권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왔던 박영선 전 장관의 여권 후보 확정 얘기 속보로 다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서울시장 후보로 여당 후보로 확정이 됐고 몇 대 몇으로 이겼나 봤더니 69.5% 대 30.4% 우상호 의원을 최종 투표를 저렇게 꺾었습니다. 김관학 교수님,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의 얘기를 좀 볼 텐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 잘하는 시장, 강한 서울을 만들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집권 여당의 단일 후보가 됐어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 보수, 이 단일화 부분에 박영선 전 장관으로서도 본인들한테도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누가 오르느냐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보면은 안철수 대표가 올라올 경우에 상당히 박빙으로 나오고 반면에 국민의힘당의 후보가 단일화를 될 때에는 약간 여유 있는 우세를 점하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좀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시너지 효과라는 게 또 있거든요. 단일화 과정에서,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만약에 이제 누가 됐건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가 폭발적인 어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매우 긴장해야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런데 야권의 단일화가 그런 시너지 효과를 거두려면 그 과정이 매우 아름다워야 되고 결과도 굉장히 서로 승복하는 장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아까 우리 여론조사 설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TV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선 룰을 어떻게 되느냐 등등의 부분에서 이견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불예측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기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 속속 대진표가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입니다.